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파워쓰는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의 세 번째 시간, 제도주의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신고전주의 접근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전주의는 바로 자유경쟁시장을 전제로 해서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신고전주의의 경제 같으면 시장 실패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 균형하는 경제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주의자들은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경제는 제도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도주의 경제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전주의에 의한 시장 자체가 불순물과 구조와 그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시장 시스템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개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개입인가가 중요하며 그 개입은 바로 제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하예크에 의하면 시장 실패 회복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속성상 이러한 일을 능력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예크 의견을 따라보면 정부는 비경쟁적 조건에서 운영되고 경직된 예산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재당선에 영향력이 있는 소집단의 이익으로 기울어지기 쉬워서 전체 이익을 희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본질적으로 비능률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바로 제도에 의해서 개입을 할 때 능률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은 시장 단독으로 물질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세기 동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국제화된 경제에서 최적의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제도적 구조가 개인이나 조직에게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일관되게 참여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경제는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쟁 우위를 위한 정부 정책의 초점은 바로 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위해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적절한 분배와 기업에 영향을 주는 컨텍스트와 제도적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누어스에 의하면 바로 다수의 경제 행위에서 비시장적 또는 시장 외적 제약이 시장 인센티브보다 능률적인 행위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제도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바로 시장에 맡기는보다는 시장 외적인 제약이나 그 인센티브, 이건 바로 제도에 의한 그러한 제약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이건 바로 능률적인 경제를 창출하기 때문에 제도 경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도가 경제 주체들의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일관되게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국가 경제는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도는 좋은 제도도 있고 나쁜 제도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란 무엇이냐? 바로 경제 주체들 하여금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일관되게 참여하는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국가가 만든 제도로 해서 모두가 좋은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설계된 그런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가 바로 명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사람 행동을 지배합니다. 만약에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도나 계획이 잘못될 것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제도는 국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러한 제도 역할에 대해서 제도주의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은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학습되고 관습받은 행동 패턴이며 이런 행동 패턴은 타고난 태도와 가치 및 사고방법에서 지원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은 제도는 행동과 관계를 지배하는 행동적 규칙의 집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파르슨스를 보게 되면 제도는 주어진 사회에서 무엇이 타당하고 합법적인가를 정의하는 규범적 행동 패턴이며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기대된 양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위에서 이 사람은 바로 인간의 경제활동은 바로 제도적 틀 속에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의식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제도가 관습하는 인간의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했을 경우에 인간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만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인간은 관습하는 행동 패턴, 즉 습관이 항상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습관 중에는 올바른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고 그렇지 않는 그러한 습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습이나 습관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런 관습과 습관에 의한 그런 제도는 바로 국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가 언제나 바로 경제 주체들을 하여금 생산적인 경제를 참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일관되게 참여하게 할 때 바로 이 제도는 국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경제 발전의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개발에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부의 역할은 주로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개발도상국가들은 시장 경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보호하거나 시장 실패를 수정한 역할에서 나아가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 국가 자본의 활용 방향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을 품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은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에 의한 그 경제 제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과 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광범위한 대여금과 보조금, 세제, 인센티브, 보호무역 내지 기술 지원을 정부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경제적 성장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은 오늘 이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진국가의 경우도 보게 되면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수출 주도적이며 현대적 성장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농업의 경쟁력은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미국 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즉 제도적 지원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다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이런 제도 경제는 바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국가 경제를 실패를 하기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만들어낸 모든 제도가 경제적 성공을 이룩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 정책은 바로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정부에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쟁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제도와 시장 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제도 경제가 갖고 있는 그 한계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즉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에 대해 신고전주의적 접근이
제도적 접근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는 제도적 접근과 신고적 접근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은 제도를 통해 신고전주의 단점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주의 접근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보게 되면은 첫째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제도다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 간에 공통된 의견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회 9절에 보면은 제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다르다면은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에 접근하는 그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에 대한 접근할 때는 제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돼야 되고 또 그 제도란 개념이 공통된 개념으로 공유된 개념으로 나타날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제도 접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제도 요인들이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만족스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제도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도가 경제 주체들을 하여금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일관되게 참여시킬 때 국가 경제는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전적으로 즉 제도가 시행된 그 이전에 특정의 제도가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걸 평가하는 그 방법이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바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 주체들 하여금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해서 국가 경제를 성공시킬 것이냐 아닐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즉 기준점이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 발전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지만 제도 발전 기준이 모호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제도 경제에 의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경제는 바로 계획된 제도 경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한 이 계획된 그 제도 경제는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다른 제도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제도의 역할 변이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역할 변이는 바로 파워의 역할 변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 역할 변이는 파워 행사의 결과가 우리가 계획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실패를 이끌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 역할 변이가 발생합니다. 제도 역할 변이는 제도에 의한 경제 성과가 계획되거나 의도된 결과와 다른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되고 의도된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 바로 제도 시행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난 그 이후 미래 어느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래 어느 특정 시점에서 제도 역할 변이가 발생해서 국가 경제가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제도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제도 자체가 경제적 성공을 보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한 경제적 성공 여부는 사후적으로 즉 먼 미래에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제도 경제가 갖고 있는 그 한계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사전적으로 이 제도가 정말 경제적 성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건 또한 제도의 역할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할 변이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에 의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때 이런 제도가 정말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또 그 제도의 목적을 의도한 대로 달성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에 기반한 국가 경제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를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신고전주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주의 경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제도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주의 경제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국가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는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자들은
국가 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